돼지똥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시골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장 여사가 물었어요. 돼지 키웁니다. 순자가 답하자 장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의료계는 전통과 격식을 중시하는 곳이고,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 집안은 3대째.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에 순자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원한 사이다 한 잔 마신 느낌의 통쾌함을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순자는 어떻게 장 여사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는지 끝까지 들어보시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순자의 통쾌한 이야기 끝까지 같이 가보시죠. 기억 속 비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내 눈이 떠졌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습관이었어요. 밖에서 돼지들이 꿀꿀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엄마 왔다. 저는 작업복을 입고 돼지우리로 향했어요. 아침 사료를 주면서 하나하나 돼지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전부였어요. 30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왔을 때도 이 돼지들이 내 희망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랐구나. 손으로 돼지들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도시 사람들은 더럽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소중한 생명들이었습니다. 이 목장에서 번 돈으로 민지를 의대까지 보냈어요. 이제 우리 딸은 서울대학병원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난주 민지가 전화로 말했을 때 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소개받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드디어 우리 딸도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어떤 사람인데? 제약회사 후계자예요. 준혁이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약회사 후계자라니. 내가 키우는 돼지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민지가 행복하다면 상관없었습니다. 상견례를 하고 싶대요. 엄마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과연 내가 그런 집안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오늘이 바로 그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입는 정장이 어색했어요. 거울을 보니 손톱 밑에 아직 흙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30년 동안 쌓인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괜찮아, 순자야. 내가 키운 딸이 얼마나 훌륭한데. 스스로를 다독이며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긴장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에 나를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어요. 최 회장의 딸이었던 김순자. 그 시절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이를 가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골로 도망치듯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젊고 무모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를 키우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상견례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곳에 온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우리 딸 예쁘다. 민지를 안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준혁이 부모님이에요. 민지가 나를 이끌어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그곳에 앉아 있던 중년 부부가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점잖아 보였고 여자는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특히 여자분은 의료계 명문가 출신답게 품위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 어머니시죠? 장 여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정중함 뒤에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손을 내밀었을 때 장 여사가 순간 미간을 찌푸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돼지똥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30년 동안 몸에 밴 냄새는 지워지지 않나 봐요. 앉으세요. 장 여사가 말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면서 장 여사의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시골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돼지를 키웁니다. 아, 역시 그러셨군요. 장 여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무언가 불쾌한 것을 들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생명을 돌보는 일이라 보람이 있어요. 그래도 좀 더 다른 일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 말에 내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다른 일이라니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형편없는 일인가요? 민지가 의사가 되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네, 그래도 딸이 꿈을 이뤘으니 다행이에요. 의료계는 전통과 격식을 중시하는 곳이에요. 장 여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집안은 3대째 의료계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너희 집안과는 격이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준혁이도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환경이 중요하죠. 내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내가 민지를 키운 환경이 그렇게 나쁜가요? 민지가 정말 훌륭하게 성장했어요. 장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서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나마 장 회장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장 여사는 달랐습니다. 식사 내내 나를 품평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앞으로 자주 뵙겠네요. 식사가 끝나면서 장 여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환영한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헤어지면서 장 여사가 내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말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장 여사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과연 우리 민지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민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준혁이 어머니가 좀 차갑게 느껴지셨죠? 민지도 눈치챘나 봐요. 아니야. 그냥 조심스러우셨던 것 같아.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해결할게요. 민지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어요. 이 결혼이 정말 민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내가 민지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될까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상견례가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 여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민지는 매일 전화를 걸어와 준혁과의 달콤한 일상을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오늘 꽃을 사줬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구나.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장 여사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돼지우리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얘들아, 오늘도 건강하니? 돼지들을 쓰다듬으며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거든요.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민지 어머니세요? 저 장여사입니다. 순간 심장이 빨라졌어요. 드디어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죄송한데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장 여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들렸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결혼식 관련해서 말인데요.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결혼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그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장 여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짧은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네.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잘못 들었을 거예요. 결혼식에 오시지 마세요.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하객들은 대부분 의료계 명문가들이에요. 장 여사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 대학 총장들, 대학병원 원장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돼지 키우시는 분이 오시면 서로 불편하실 거예요. 돼지 키우시는 분. 그 표현에 내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제가 불편하게 해드릴까봐 그러시는 건가요? 현실을 보세요. 환경이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르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예리하게 찔렀어요. 민지 어머니께서 오시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거예요. 그럼 제가 민지 결혼식에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모두를 위해서요. 장 여사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을 말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민지도 의사로서 체면이 있잖아요. 민지는 뭐라고 하나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내 딸이 정말 나를 포기했을까요? 민지도 이해해요. 그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서 말이에요. 내 딸까지 나를 버렸다는 말인가요? 하객들 중에는 기자들도 올 예정이에요. 장 여사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나 이상한 기사라도 나오면 민지 앞으로의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민지를 위한 일이라고 포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였어요. 나중에 조용한 곳에서 따로 인사드릴게요. 따로요? 네, 가족끼리만 모여서 간단하게 말이에요. 간단하게.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으로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모두에게 좋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민지 어머니께서도 그런 화려한 자리보다는 편하실 거고요. 장 여사는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마치 나를 위한 배려인 것처럼 말하면서요. 우리 준혁이도 그게 좋겠다고 해요. 준혁이도요?
네. 어머니가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준혁까지 그런 생각을 한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민지가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장 여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말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그 말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게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현실적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장 여사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지 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셔서 말이에요. 네, 그럼 결혼식 후에 따로 연락드릴게요. 조용한 곳에서 만나서 정식으로 인사드리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만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돼지우리 한가운데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돼지들의 꿀꿀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비닐 장갑을 벗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딸을 위해 살아온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엄마가 지은이한테 짐이 되는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순자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옆 농장 태기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녀는 내가 이곳에 왔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민지 결혼식 때문이에요.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뭔 일인데? 결혼식이 고진데 무슨 일이야? 나보고 오지 말래요. 뭐, 누가? 사돈이 그래요. 태기 엄마의 눈이 커졌어요. 내가 가면 분위기 어색해진다고. 환경이 다르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태기 엄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신부 어머니가 결혼식에 안 간다고? 하객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태기 엄마가 분노했지만 저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어요. 그래도 민지를 위해서라면 뭐가 민지를 위해서야? 제가 가면 민지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순자야, 정신 차려. 태기 엄마가 내 어깨를 흔들었어요. 내가 없으면 민지가 어떻게 태어났어?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 뭐야? 엄마가 딸 결혼식에 가는 게 당연한 거지. 태기 엄마의 말이 옳았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응, 앉았어. 엄마, 준혁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역시 민지도 알고 있었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없는 결혼식은 의미가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며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내 미래를 생각하면 엄마가 더 중요해요. 민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응, 저 정말 준혁이를 사랑해요. 그래, 알고 있어. 이 결혼 꼭 하고 싶어요. 당연하지. 하지만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할 거예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민지야, 무슨 소리야? 엄마 없는 결혼식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안 돼. 넌 행복해야 해. 엄마 없이 무슨 행복이에요? 민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제 전부인데. 그 말을 들으며 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엄마, 제가 준혁이한테 확실히 말할게요. 뭐라고? 엄마가 당당하게 오실 수 있는 결혼식이 아니면 안 한다고. 민지야,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도 제 자존심이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제 엄마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딸의 말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어요. 내 때문에 민지가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니. 민지야, 엄마가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생각할 시간이요? 응.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엄마가 좀 생각해 볼게. 엄마,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도 엄마가 좀 생각해 보자. 민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고마워, 민지야.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물러서야 할까요? 아니면 당당하게 맞서야 할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장여사의 차가운 통보 이후로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민지는 매일 전화로 위로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오직 민지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딸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할 수 없다니. 내 존재 자체가 민지에게 짐이 되고 있었어요. 태기 엄마, 나 이상해 보여? 옆 농장 태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순자야? 민지 결혼식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 아직도 그 이상한 사돈 때문이야? 태기 엄마가 분개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신부 어머니가 결혼식에 왜 못 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현실이야? 내가 민지를 낳고 키웠는데. 태기 엄마의 말이 옳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꺾여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 깊숙한 곳에서 낡은 명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최 회장, 내 아버지의 명함이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그 사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저는 명함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30년 동안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민지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준혁이랑 준혁이 부모님께 다시 말해볼게요. 민지야, 그만둬. 왜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 엄마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지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엄마 없이 무슨 행복이에요? 결혼은 해야지. 그 좋은 사람을 놓치면 안 돼.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 여기서 응원할게. 그 말을 하며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지가 울면서 안겼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바보야. 제가 더 잘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민지야, 넌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민지가 돌아간 후 저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최 회장의 딸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졌었던 그때.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이를 선택하며 모든 것을 포기했었죠. 그때도 이렇게 외로웠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젊었고 사랑이 있었으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세상의 차가운 현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계속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엄마, 정말 안 오실 거예요? 응, 너는 행복하게 결혼해. 엄마, 대신 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주죠. 그 말을 하며 눈물을 참았어요. 민지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늦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꽁꽁 숨겨뒀던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어려웠어요. 여보세요? 3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저 순자예요. 순자냐? 그동안 잘 지냈니?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니 순간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울음소리가 아버지의 귀에 들렸던 거예요. 무슨 일이지 얘기해봐. 죄송해요. 제가 오랜만에 전화했어. 아버지는 큰 숨을 들이쉬고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30년 동안 연락도 없이 살다 갑자기 전화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보니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차분하게 아빠한테 얘기 좀 해줄래? 그 따뜻한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 민지가 결혼하는데 저보고 오지 말래요.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돼지 키우는 사람이 와서 분위기 망친다고. 환경이 다르다고. 그 건방진 것들이 감히 내 딸을, 내 손녀를. 아버지 3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이렇게 무력할 줄 몰랐어요. 또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야, 아빠가 어떻든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제가 감당할게요. 하지만 아버지, 그냥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혼자였거든요. 순자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30년 전에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후회 안 해요. 그래도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 전화 끊을게요. 말하고 나니까 좀 나아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30년 동안의 그리움이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민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내 딸이 결혼을 하는데 엄마인 내가 그 자리에 없다니. 이게 맞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자 포기의 마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민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지도 몰랐어요. 내가 없어야 민지가 새로운 가족들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테니까. 민지야, 엄마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돼지들에게 사료를 주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상시 같지 않았습니다. 아가들아, 오늘 우리 민지가 결혼하는 날이야. 돼지들이 꿀꿀거리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못 가지만 마음으로는 함께 할 거야. 그 말을 하며 눈물이 또 났습니다. 오늘 오후 3시면 민지의 결혼식이 시작돼요. 하지만 저는 여기 시골에서 돼지들과 함께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안 갈 거야? 태기 엄마가 다가와 물었어요.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신부 어머니가 결혼식에 왜 못 가? 민지를 위해서예요. 태기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를 위해서 엄마가 희생해야 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오전 10시쯤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민지야, 엄마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하지만 엄마, 너만 행복하면 돼.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민지의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우리 딸.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의 선택일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어요. 오후 1시가 되자 본격적으로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민지야, 행복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문자를 보며 또 눈물이 났어요. 이럴 때마다 저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오직 민지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함께 할 수 없다니. 오후 2시 결혼식이 1시간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돼지우리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드르르르 드르르르. 헬리콥터 소리였습니다. 헬리콥터가 왜 여기에?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검은색 헬리콥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헬리콥터가 착륙할 만한 곳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헬리콥터가 우리 농장 근처 빈터에 착륙하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제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돼지들도 놀라서 꿀꿀거리며 우리 안으로 숨어들었어요. 헬리콥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려왔어요. 30년 만에 보는 아버지, 최 회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하지만 분명히 아버지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순자야,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에? 내 딸 결혼식에 가야지. 하지만 저는 30년 전에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이번에는 다르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 손녀 결혼식에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니?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이 뭐야? 내가 그 애를 낳고 키웠는데. 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 건방진 것들이 감히 내 딸을, 내 손녀를. 아버지, 이미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 지금 가면 돼.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순자야. 아버지, 저는 이런 차림인데. 저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괜찮아. 이대로 가자. 하지만 30년 동안 기다렸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도 그동안 힘드셨죠. 매일 후회했다. 너를 혼자 내보낸 것을. 아버지, 이번에는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민지도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해.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 저 정말 무서웠어요. 알고 있다.
3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느라 이제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가자, 순자야. 우리 손녀 결혼식에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따뜻함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태기 엄마, 저는 옆집으로 소리쳤어요. 돼지들 좀 부탁해요. 어디 가는데? 민지 결혼식에. 태기의 엄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어서 가. 헬리콥터에 타면서 저는 떨렸어요. 이런 걸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서우니? 조금요. 괜찮아. 아버지가 있잖아. 헬리콥터가 이륙했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시골 풍경이 점점 작아졌어요. 30년 동안 제가 살았던 모든 곳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시골 풍경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 저는 헬리콥터 안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넓었고 뒤쪽에 2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저분들은? 코디네이터랑 메이크업 아티스트야. 네. 결혼식에 작업복 입고 갈 수는 없잖아.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어요. 30년 동안 못 해준 걸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서. 코디네이터가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도와드리게 된 김 실장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께서 미리 준비해달라고 하셔서 한복과 양장을 준비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다가왔어요. 저는 이 실장이에요. 헤어와 메이크업 담당입니다. 아버지, 이런 걸 언제? 어젯밤에 준비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내 딸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손녀 결혼식에 가야지. 김 실장이 옷들을 보여주었어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한복이 더 격식 있어 보일 것 같은데. 한복이 좋겠어요. 고급스러운 분홍색 한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제가 입었던 한복과 비슷한 색깔이었어요. 아버지,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돈 걱정은 하지 마라. 헬리콥터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 실장이 도와주어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잘 어울리세요. 김 실장이 감탄했어요. 이 실장이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자연스럽게 해드릴게요. 30년 만에 받는 화장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상하지 않아요? 아름답다. 아버지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30년 전 내 모습 그대로야? 헤어까지 마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갈 수 있겠니? 네, 아버지. 30년 동안 제가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헬리콥터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민지가 저를 보고 놀라지 않을까요? 놀라겠지. 하지만 기뻐할 거야. 정말요? 당연하지. 엄마가 온다는데 안 기뻐할 리가 있니? 아버지의 말에 조금 용기가 났어요. 그런데 아버지, 장 여사가 화내지 않을까요? 화를 내든 말든 상관없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내 딸과 손녀를 무시한 대가를 치러야지. 아버지, 순자야,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라. 네, 30년 동안 숨어서 살 만큼 살았어.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야. 헬리콥터가 서울 상공을 날고 있었어요. 아래로 한강이 보였고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서울의 모습이었어요. 많이 변했구나. 그래, 많이 변했어.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지. 뭐가요?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 말에 제 눈에 또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고마워할 건 아버지야. 30년 동안 혼자 고생한 내가. 헬리콥터가 결혼식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아래로 보니 웅장한 리조트와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고급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저기서 우리 민지가 결혼하고 있구나. 그래, 우리가 늦지 않았어. 헬리콥터가 착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드디어 민지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떨려요. 괜찮아. 아버지가 있잖아. 헬리콥터가 완전히 착륙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준비됐니? 네, 아버지.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자, 우리 딸 결혼식에 가자.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헬리콥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민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30년 만에 당당하게 말이에요. 헬리콥터가 결혼식장에 착륙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웅장한 리조트 가든에서 화려한 결혼식이 한창이었어요. 하객들은 모두 정치인과 의료계 명문가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헬리콥터에서 최 회장이 먼저 내려오자 갑자기 여러 명의 정장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축산업계 관련 인사들이 줄지어 최 회장을 맞이했어요. 장 여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저분들이 왜 여기에?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어요. 최 회장이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우리 손녀 결혼식에 가자. 저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당당하게 내려왔어요. 그러자 경호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치 진짜 귀빈을 모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지? 축산업계 사람들이 저렇게 모시는 걸 보니 혹시 최대 축산업체 회장이? 저는 경호를 받으며 신부 대기실로 향했어요. 30년 만에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지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엄마가 왜 여기에? 민지야, 엄마가 왔어. 어떡해? 민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엄마, 정말 꿈인가요? 꿈이 아니야. 우리 딸. 그때 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민지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30년 만에 보는 내 손녀구나. 최 회장이 민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자랐구나. 할아버지, 정말 제 외할아버지세요? 그럼 내 어머니의 아버지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듣지 못했던 할아버지라는 말이었어요. 바로 그때 장 여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헬리콥터까지. 여전히 당황스럽지만 도도한 태도였어요. 회장님이시라고 해도
이렇게 무단으로. 최 회장이 차갑게 장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장 여사님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한테 뭐라고 하셨다던가요? 장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요? 최 회장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한 게 오해였나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장 여사가 맞서며 말했어요. 우리 집안도 의료계 명문가인데. 명문가요? 최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진짜 명문가라면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때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생각이 짧았다고요? 최 회장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딸을, 내 손녀를 모욕한 게 생각이 짧아서였다고요? 장 여사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오해를 하셨다면 미안합니다. 미안이요. 미안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이 결혼 뒤로 미루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 마세요. 예? 장 여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내 딸과 손녀를 그렇게 대하는 집안과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슬쩍 말렸어요. 아버지, 너무 심하게. 심한 게 아니야, 순자야. 최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고생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어. 하지만 민지가 민지도 이런 집안에 시집 가면 행복하지 못할 거야.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진정으로 저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집안에서 민지가 행복할 리 없었어요. 장 여사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진심으로 뉘우칠 때 해주는 거예요. 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저희한테 잘 보이려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장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상황이 바뀌어서 태도를 바꾼 것이었으니까요. 최 회장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결혼식 마무리 시켜라. 네. 마무리요? 응, 오늘 결혼식은 여기서 끝이야. 비서가 깜짝 놀랐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하객들한테 양해 말씀 전해드려.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민지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럼 제 결혼은 민지야,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가족도 존중했어야 해. 최 회장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돼. 하지만 준혁이도 마찬가지야. 최 회장은 장 여사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말에 휘둘리는 남자한테 내 인생을 맡길 수 없어. 저도 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 엄마도요? 응, 진짜 사랑이라면 처음부터 엄마를 존중했어야 해. 민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더 중요해요. 그래, 우리 손녀가 똑똑하네. 최 회장이 민지를 껴안았어요. 가자, 집으로. 네, 할아버지. 저희는 신부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결혼식장은 이미 소란스러웠어요. 갑작스럽게 결혼식이 중단되면서 하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끝난다는 거야? 저희는 그런 시선들을 뒤로하고 헬리콥터로 향했어요. 그때 준혁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민지야, 민지야. 하지만 저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준혁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 여사도 뒤따라 나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헬리콥터가
이미 시동을 걸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최 회장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헬리콥터에 탔어요. 민지가 창밖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니? 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정말. 네.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헬리콥터가 이륙했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준혁과 장여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후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회는 한 번뿐이었는데 그들은 그걸 놓쳤거든요. 아버지,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3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최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혼자가 아니야. 네, 아버지. 민지도 저희 손을 잡았어요. 엄마, 할아버지, 사랑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의 긴 여행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 말이에요. 아래로는 여전히 준혁과 장여사가 헬리콥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후회 어린 표정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보여주지 못한 그들의 선택이었으니까요. 헬리콥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모든 것이 작아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억눌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찮게 느껴졌어요. 민지야, 후회 안 하니? 전혀요, 엄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함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최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네,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당당한 삶의 시작 말이에요. 이야기 어떠셨나요? 시원한 사이다 같은 한 방으로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지 않으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최고의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건강도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억 속 비밀 사연이었습니다.